네, 안녕하세요. 예, 공단에서 3년째 근무한 사무총장, 마지막에 한 100여일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했던 박종훈입니다. 이제 법률지원단 할 때용이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네요. 법률지원단을 하면서 공익소송이라거나 법률복지에 가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 장애인 단체나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간 단체하고 MOU를 많이 체결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 또 과학권익연대나 MOU를 실제로 체결했는데 더 많이 하지는 못했던 거는 저희 법률지원단의 규모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지나치게 일이 많아지면 사실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서 욕심을 많이 줄였는데, 대신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해에 한 번 정도 심포지엄을 하고 그 전에 준비 모임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씩,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때 그때가 좀 업무량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좀 힘들었던 때 같은데, 결산하는 순간이라거나 25년을 계획하고 인사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라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임기는 얼마 남지 않고 그때의 여러 가지 초조함이라거나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뭐 3년 내내 아마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마음속에 떠나는 지금 순간에는 뭔가 열심히는 고생은 한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공단 외에서 돕다가 이 공단이라고 하는 좀 어떤 기관 또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도울 수 있었던 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익소송을 확대한다거나 또 실제로 여러 기관들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보람이 있다면 보람이 있는 것이 될 것 같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늦게 구직 공부를 해서 2000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좀 날 때부터 뭐 좀 태생적으로 좀 이제 일종의 빈농, 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항상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함께 돕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주 노동자, 탈북민, 장애인, 아마 여성 포함해서 뭐 고아 뭐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활동을 좀 나름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전환기가 됐던 게 2015년에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그때 이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또 그 법에 의해서 창설된 세월호 특조위 위원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제 인생을 조금 더 바꿔놨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뭐 탈북민을 돕는다거나 뭐 한반도 평화에 관한 관심을 갖는다거나 또 갈등 분쟁 해결에 관한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 나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공익 활동인 거고, 저는 그거를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제 사회 선교적 관점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이 사실 저를 공단으로 이끌어온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지원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런 경험이 개인적 활동이나 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라고 하는 기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건가, 그런 희망을 많이 갖고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60대가 됐어요. 50대 말에 와서 60대가 됐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시즌이 시작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말하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후 대책은 돼 있지만 노후 대책은 안 돼 있다.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민형사 사건도 수행하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은 여전히 공익활동, 사회선교적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저도 그런데 아마도 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두 가지 측면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벌써 뭐 여러 군데에서 빨리 와라 같이 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작지만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이고 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공단을 법률복지를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결국 소송으로 구조하는 곳의 마지막 보루는 사실 공단이거든요.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접 비용을 들일 수 없는 그래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공단이 사실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률복지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취임할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는 회사, 참 좋은 회사다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해피하게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년 지내놓고 보니까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과연 조금 더 행복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든 사실 모르고 지나가든 간에 여러분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뭐 본부에서 어떤 지원 업무를 하든 현장에서 뭐 상담을 하든 또 접수를 하든 또 소송 구조를 하든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우리가 일치의 단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당장에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도 물론 그 현실이지만 이 업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이 따뜻하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누가 도와주는 기관이 있구나, 정말 이거 해결을 못할 줄 알았더니 저 공단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마음속에 좀 담고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법을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법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보다 행복한 쪽으로,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게 공무원인가? 뭐 민간인인가?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돈이 있어서 충분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공단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또 우리 같은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손잡고 그분들의 손과 발이 돼서 함께 가주는 이 공단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뭐 기업을 하신다거나 또 선한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같은 기관에 출연기금을 내셔가지고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법률복지에 써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엄청 훌륭한 그런 것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공단의 직원들한테도 많은 격려,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률 취약계층의 희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모를 수 있지만 저희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많은 분들을 죽음의 지경에서도 건져줄 수 있고 제가 이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교육 강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정말 범죄에 더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빠진 사람을 저희가 구조하잖아요. 사전적 교육을 통해서 또 사후적인 소송을 통해서 구조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들한테는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